네토그린 대표님을 쫓아다닌 지가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부동산 공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다가 스마트팜이라는 아이템을 찾았고, 사실 스마트팜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우려 섞인 말들이 있어요. 해봤자 팔지도 못해, 스마트팜 아직 기술력이 좀 부족해, 이런 편견들이 아직도 시장에는 지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스마트팜에 대해서 정말 이 비전과 본질을 저희가 깨달아가면서 네토그린 대표님의 말하지 못했던 그런 구상들 하나하나 좀 알아가고 싶어서 저희가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기소개도 한번 해주시고 자유롭게 한번 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네토그린 대표 임영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만난 지는 그래도 몇 년 됐지만 촬영은 처음이니까 처음입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네. 대략적인 그 배경이나 목표, 과정들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편안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스마트팜을 처음에 시작하게 됐는지 그것부터 한번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첫 시작은 2020년 초부터 농업 관련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네. 농업에 관심은 있었어요. 근데 그 전에 제가 했던 일은 크로스보더 이커머스라고 국가 간 상거래, 온라인 상거래 관련된 일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코로나를 계기로 더 이상 그 사업을 할 수가 없게 됐고, 그래서 검토했던 방향성 중 하나가 이제 농업이었고요. 국내에서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그린랩스라는 그 스타트업에 조인해서 데이터 농업 본부장으로 재직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저희들도 이 농업 분야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라는 화두를 가지고 2020년 초부터 많은 토론을 했었어요. 예. 하다가 제가 발견한 문제는 농업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당시에 많이 올라왔던 기사들이 농사 지으신 것들을 싹 밀어버리고 버려버리고 네, 뭐 배추밭을 엎어놓고 네. 막 파는 것보다 그냥 버리는 게 더 싸다, 뭐 이런 네. 논리이신 거죠? 예. 한참 그런 기사들을 보면서 저거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그런 것들에 대한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했었고, 현장을 다니면서 제가 느낀 것은 생산도 참 중요한데 유통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저 사람들은 저렇게 정성껏 농사를 지어놓고 저걸 다 버릴 수밖에 없는 저 심정이 어떨까? 가격이 얼마나 폭락을 했으면 목숨을 잃어야 될까? 도대체 어떤 구조와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저는 정말 궁금했어요. 저건 정말 큰 문제다. 그래서 유통이라는 부분에 대한 문제를 들여다보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농산물 유통을요? 네. 네. 그게 이제 처음으로 당시에 6년 전에 저희가 주목했던 문제였고, 뭐 생산, 가공, 뭐 물류, 유통 다 중요하죠. 그 중에서 유통이란 문제를 저희들은 좀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했고, 그러면서 발견한 것은 결국은 이 모든 문제의 중심에는 데이터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문제 해결에 그래서 되게 중요한 본질. 소재가, 네, 소재가 데이터라는 부분을 좀 많이 이해할 수 있어야지 유통이든 생산이든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고, 그와 관련된 워딩이 스마트팜이라는 걸 후에 알게 됐어요. 이를테면 수요와 공급을 우리가 논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알아야 되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걸 예측하거나 그 조절할 수 있으려면 이게 스마트팜이 최선이다 라고 말씀하신 먼저 건가요? 스마트팜의 워딩, 제가 이해하는 워딩을 말씀드리면, 네. 결국은 농업의 밸류체인, 가치사슬 중에서 생산을 하고 가공을 하고 물류를 하고 유통해서 소비되는 이 전 단계에서 네. 데이터를 수집, 분석, 적용하는 것에 대한 개념을 스마트팜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말씀하신 거가 네. 스마트팜이라고 하면은 LED 조명에 그 우리가 흔히들 아는 뭐 수직 농장이나 시설 자체가 스마트팜으로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스마트팜은 좀 더 광의적인 개념으로 전 이해를 하고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가 정의한 게 있는데, 그거는 네. 사실은 제가 여러 자료들을 공유를 드린 적은 있는데, 네. 오늘은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는 네. 자리니까 그냥 제 언어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비닐하우스도 스마트팜이 될 수 있고요. 유리온실도 그럴 수 있고, 식물 공장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네. 물론 한국의 온실의 대다수는 비닐하우스고 나머지는 유리온실, 그리고 아주 미비하게 식물공장 혹은 수직농장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런 네. 형태의 온실들이 최근에 많이 확장되곤 있습니다만, 네. 절대 다수는 비닐하우스고,
이 모든 세 종류의 온실 모두가 사실은 스마트팜에 포함될 수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이 스마트팜이라는 게 데이터가 중심을 이루어야 된다. 네, 정의 자체가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적용하는 그 일련의 과정들을 스마트팜이라고 부르는 걸로 전 이해하고 있고요. 그렇기 위해서 뭐 다양한 센서들이 보통 배치가 되고 다양한 하드웨어로부터 또 정보들을 수집하고 네. 그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적절하게 활용하는가, 더 생산을 더 잘하고 어떻게 하면 더 유통을 잘하고 네. 하기 위한 최적의 의사결정을 위해서 필요한 소재, 근거가 네. 데이터가 되는 거죠. 지금 농업을 얘기하면서 데이터를 말하는 거를 생소해서 제가 이게 근데 지금 너무나도 개념이 이해가 되고 있는데 그냥 이 데이터라고 하는 게 흔히들 기계나 다른 소재에서 나오는 그런 데이터 값이 아니라 식물에도 데이터 값을 측정을 해서 이걸 하겠다 이렇게 한 데가 있나요? 우리나라에? 많은 다양한 기구와 업체들이 그런 시도들을 하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 6년 전에 저희는 이 데이터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데이터 농업 본부라는 것을 신설해서 관련된 활동들을 했었어요. 특히 유통에서 농산물의 유통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공산품의 유통하고는 큰 차이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재고로서 오래 유지되기 어렵거든요. 곡물은 그나마 낫습니다. 과실도 그래도 좀 낫습니다. 그런데 과체류, 엽체류는 특히 엽체류, 신선 채소류로 오면은 여름철이면 반나절이면 이게 재고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네. 말 그대로 녹아버리는 거죠. 그러한 농산물을 도대체 어떻게 유통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이제 전통적으로는 밭대기라는 걸 하는데요. 수매 계약을 하는 거죠. 금융에서는 이런 걸 선도거래라고 합니다. 미리 당신의 이 작물을 내가 얼마에 사겠어. 네. 라는 약속인데 네. 당연히 이 약속은 잘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가령 가격이 폭락한다고 하면은 사지 않는 거죠. 그렇죠. 폭등한다고 하면은 농가에서는 윗돈을 제시하는 판매처에 갈아타기도 해요. 사실은 이 밭대기라는 표현에서도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겠지만 되게 신용이 있는 그런 거래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본질적으로 이 공급과 수요에 대한 정보가 서로 더 긴밀하게 할 수 있고 좀 더 신용이 있는 어떠한 체계 속에서 시스템 안에서 거래가 된다면 말 그대로 선도 거래가 활성화된다면 이 수급이 좀 더 안정되지 않을까? 그렇죠. 라는 생각을 했고 그렇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찾아봤는데 거기에 중심에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데이터가 왜 중요하냐면 유통의 측면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선도 거래가 잘 활성화되려면 이 농가의 수확량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격을 알 수 있어야 되죠.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수확량을 예측해낼 수 있어야 되고요. 결국은 가격이라는 것은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결정이 되니까. 근데 이 공급량을 예측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떠한 온도와 습도, 이산화탄소, 광량 뭐 등등 여러 가지 생육 환경에서 이 온실의 이 작물은 얼마의 수확량을 낼 수 있을까? 이게 참 중요한 정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수확량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필요한 것은 이러한 생육 정보와 이러한 생육 정보일 때 얼만큼의 수확량이 나올 수 있는가, 즉 수확량 예측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당시 했고요. 이와 관련된 연구를 당시에 제가 재직했던 그린랩스 데이터 농업 본부에서 고문으로 모셨던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임태준 교수와 함께 연구를 했었습니다. 수확량 예측 모형이라는 것을 저희가 개발하게 되었고요. 그것을 통해서 아카데믹 기준으로 예측이 한 90% 이상 맞는 그런 모델을 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발견한 것은 결국은 이 모델이라는 건 데이터가 필요한데요. 농진원에서 제공하는 여러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API로 지금 공시하고 계신데 그 데이터를 우리가 활용할 수 없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측정한 기준도 상이한 것 같고 그걸 데이터로 활용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거꾸로 데이터를 수집해야겠네 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수확량 예측 모형 같은 것들을 개발하는 거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예측 모형이라고 하면은 공식 같은 거라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살짝 보여드릴까요? 예. 당시에 그 임태준 교수가 예측 모형을 시뮬레이션 하는 장면이에요. 토마토를 어떻게 하면은 수확량이 얼마큼 나오는지를 예측한 모델을 화면에 이제 캡처한 겁니다. 날짜별로 수확량을 지금 정시기를 데이터를 입력하고요. 언제 이거를
정식하고 데이터 값들이 막 입력되고 있죠. 예상 수확량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식을 한 날짜와 수확이 되는 날짜를 예측하는데 언제 우리가 했을 때 통상 언제쯤 나온다. 이런저런 생육 정보를 넣어주면 이 온실에서 이 작물이 몇 킬로가 수확되겠구나 네. 라는 예측 무형을 만들었었는데 네. 결국 데이터가 필요하고 공시되어 있는 데이터를 적용하기는 어렵겠다고 판단해서 직접 데이터를 수집해야겠네 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선도거래 플랫폼 사업 모델을 구상하고 있었고 그것을 위해서 고객들을 만나보면 결국 고객이라고 하면 전국에 있는 다양한 채소를 필요로 하는 분들을 만났을 때 이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들은 가격 변동, 네. 수급의 불안정, 그렇죠. 가령 상축 가격이 저점에서는 키로당 2,300원 하던 게 고점에서 24,000원까지 오르는 그냥 주식처럼 네. 이렇게 엄청 파도를 치는 그러기에는 너무 큰 변동폭, 너무 큰 네, 1000% 이상의 변동폭, 투기 상품도 아니고 거의 뭐 비트코인인데요. 엄청난 변동과 이거 투기 상품도 아니고 심지어 네. 경매가 기준으로 무려 4,800억 원이 연간 거래되는 그런 원물이 네. 가격이 1000% 이상 차이가 나니 전국의 고깃집, 샐러드집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수확량 예측 모형의 관점에서도 데이터가 필요했고 고객의 관점에서도 수급을 안정화되는 이슈를 들으니 결국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안정적으로 채소를 수급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 선도 거래를 매칭할 수 있는가라는 쪽으로 점차 문제가 옮겨가기 시작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기후변화의 영향을 더 크게 받아서 예전보다 더 격심해졌습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은 그 가격 변동폭이 더 커지고 있고 네. 그게 듣기로는 신선 채소는 보통은 고랭지 같은 데서 소싱을 한대요. 네. 고랭지가 3분의 1이 날아갔다고 합니다. 기후변화로. 네. 네. 그러니까 더 그 수급이 불안정해진 거죠. 그 타격이 결국은 특히 여름철, 한 5개월 되는 이 여름철에는 가격이 급등할 수밖에 없는 수급 환경이 된 거죠. 그래서 상축 가격이 5,000원 하던 게 2만 원 한다는 말이 그런 데 나오는 거네요. 네, 그래서 단순히 이게 수급 예측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찌됐건 그 영향을 덜 받는 온실에 대해서 저희는 관심을 갖게 됐고 제가 후에 독립을 해서 이 현재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네토그린이라는 회사를 2022년경에 설립해서부터는 줄곧 그 문제에 집중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선도 거래를 원활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러려면은 예측도 참 중요한 영역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찌 됐건 간에 안정적인 수급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온실 중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비닐하우스, 네. 유리온실, 식물공장 중에 식물공장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은 식물공장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단열이 되는 공간에서 온실을 구축하기 때문에 외부 기후의 영향을 덜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물 공장을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고 저희는 식물 공장이 전국에 많이 배포되어서 그 공장으로부터 소싱을 해서 예측을 하고 소싱을 해서 전국의 도소매상에게 판매하면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식물 공장을 구매해 봤습니다.